made up of.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매섭죠? 우리는 늘, 강릉 기타 등등은 늘 추워서, 특별하게 추운 것도 뭐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무튼 다 전국이 추운 것 같아서, 딴 데보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수험생들은 항상 감기만 조심하면 되는데, 감기 조심할 때는 항상 물을 최고의 물 많이 드시고, 몸 춥지 않게 항상 좀 더운 게 나아요. 오늘은요, 219페이지 접근 방법의 개요부터 볼 차례인데, 앞에 그 개요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이론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그 개념들을 잠깐 먼저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고 이론과 연관시켜서 그런 말 나올 때 이제 개념 파악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의라는 데서는 자, 접근 방식이 뭔지가 나와 있는데 자, 보통 접근 방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두 번째 줄처럼 중간에 견해 또는 관점이라 해요. 그 많은 현상 중에서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말은 어떤 보는 관점, 자, 영어로 말하면 뷰 포인트를 말하죠. 자, 보시면 우리가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란 말은 그 많은 행정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연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보는 관점이 뭐 위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아래에서 또는 안에서 보기 다겠죠. 이게 다 관점이죠. 다른 말로 자, 이게 관점이라면 영어로 말하면 뷰 포인트예요. 뷰 포인트.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도 보는 관점마다 말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묘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다 보는 관점마다 다른 거죠.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 사람의 머리통을 보는 것이고 이거는 옆모습이고 이거는 앞모습이죠.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보는 관점마다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접근 방식이에요. 기본 개념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하나하나를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 이거를 개체주의라고 부르죠. 개체주의. 자,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보는 또는 개체 하나하나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개체주의는. 그리고 이 전체주의는 전체를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지 않고 전체를 봐요. 야, 요 둘은 앞에 산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개체주의는 다른 말로 환원주의였죠, 환원주의. 이놈은 신비주의였고, 우리 앞에서 공익 할 때 했던 말이죠.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할 때 했던 건데, 자, 그때 이 개체주의의 원래 의미는 부분을 다 합하면 전체가 된다라고 봐요. 부분을 합하면 전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라는 것은 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개인들을 또는 부분을 합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A 더하기 A들을 다 10개를 더하면 이게 큰 10A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들의 합인 거지 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요 큰 10A는 다시 10으로 나누면 다시 하나씩 환원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놈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체 하나하나를 중시한다면 전체는 당연히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개체주의 입장이에요. 항상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개체주의란 말을 직접 묻기보다도 이렇게 나와요. 집단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없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개체주의에서는 집단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단순한 합인 거지. 그러니까 요 개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고유한 독특한 면은 없는 거죠. 단순한 합이에요. 양적인 차이에 불과하지 질적인 차이가 아닌 거죠. 그에 비해서 전체주의는 전체만의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전체주의는. 그래서 다 더해도 A 더하기 이걸 다 더해도 10개로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놈 하나 가지고는 이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신비하게도 이 전체 부분을 합해서 합한 이상의 뭐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바로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연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전체만의 고유한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전체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개인들을 합해서 전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전체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개체 하나하나만 연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접근 방식이에요. 제일 많이 아마 나올 용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개체랑 유사한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시라 해요. 미시적인 접근이다. 자, 우리 마이크로한 접근 방식, 미시적 접근 방식. 자, 미시는
작은 거를 연구한다는 말이죠. 반대가 것이고, 이 전체주의가 다른 말로는 거시적 접근 방법이라고도 해요. 자, 미시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인간을 연구할 때 쓰는 말이고, 인간. 연구 대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면 그 이론은, 그 접근은 미시적인 접근 방식이라 부르고, 이 것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조직을 연구한다든지, 조직, 뭐 제도를 연구한다든지, 제도, 뭐 체제를 연구한다든지, 체제, 또는 환경을 연구한다든지, 환경, 뭐 구조라든지, 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다 것이라고 봐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보이지 않아요. 제일 쉬운 말로 인간을 연구한다. 인간의 심리, 인간의 행태, 뭐 인간을 연구한다는 것은 다 미시고, 미시. 그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 조직 자체라든지, 뭐 제도를 인간이 없는 것들은 보통 것이라 보시면 뭐 큰 틀림 없어요. 이게 이제 접근 방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요 개체, 전체, 그리고 미시, 거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런 말만 아시면 돼요.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우리 인간 관계론 미실까요, 거실까요? 미시겠죠. 인간. 행태론 뭐라고? 미시겠죠. 행태란 것은 인간의 행동 양태를 말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 사람의 객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죠. 이 행태인데, 인간을 연구하는 거죠. 행태도 인간. 그 다음에 체제론은 거시, 생태론도 거시. 자, 생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이론을 말해요. 생태 환경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환경을 연구하는 건 다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개체 전체고, 미시와 거시도 자주 나오지만은 제일 쉬워요. 미시, 거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은 굉장히 경험에서 그러니까 사실부터 뭐 이론을 도출하는 이론도 있고, 어떤 이론은 이론부터 출발해서 사실을 풀어주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연역과 귀납의 차이죠. 연역은 미리 어떤 가정 공식을 만든 다음에 풀어간다면, 귀납은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이론을 이제 도출해내는 것이 귀납적이라 부르죠. 또는 연구를 크게 하는 것, 일반 이론, 좀 작게 하면은 이게 뭐 중범위, 더 작으면 소범위라고 돼요. 중범위, 소범위. 말 그대로 연구의 범위를 작게 할까, 아니면 중간으로 할까, 크게 할까, 이런 차이죠. 자, 이게 다 이제 접근 방식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도 이 이론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보게 될 이론들마다 이제 몇 가지 나올 때, 그때 하나씩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때. 몇 가지가 기본 개론이었고, 그 다음에 개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잠깐 보시면, 자, 몇 개 목차만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것이 개체주의고, 두 번째가 전체주의죠. 두 번째가 미시고 거시가 있죠. 미시와 거시. 행위자를 연구한다. 미시고, 행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구조, 기능, 환경을 연구하는 건 거시라 부르죠. 미시, 거시 차이점. 넘겨보시면, 어떤 이론은 기술만 하기도 해요. 디스크립션이라 해서 묘사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이론은 규범적으로 뭔가를 제시해줘요. 뭐 해야 한다는 식의 뭔가 교훈을 주는 것도 있고, 자, 연역과 귀납, 오른쪽에 소범위, 중범위, 일반. 이 결정론은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결정론이고, 임의론은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없기도 하다라고 보는 것이 임의론이죠. 이것도 종종 나올 말이지만 큰 내용은 없고, 뒤에 아마 3편쯤 가면은 조직론 가서요, 그때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관리 정치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크게는 비중이 없는 문제예요. 간단하게 보자. 넘겨볼게요. 자, 예제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런 접근 방식 자체를 물은 게 있어요. 근데 잠깐 여기 보세요. 이건 상식이죠, 상식. 제가 첫 시간부터 이런 관리라는 말 나오고, 관리. 자, 우리 관리는 무지 많이 들어봤죠? 우리 앞에서 행정관리설 해봤고, 뭐 관리 기술도 들어봤고, 자, 과학적 관리론도 들어봤죠. 오늘 배울 거지만 과학적 관리란 말 나오면 이 관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라고요? 능률성이다. 항상 관리는 능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능률성을 위해서. 여러분, 정치 논리는, 자, 뭔가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때는 효율성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러분, 정치라는 의미는 항상 이런 말이에요. 정치는 가치의 배분이에요. 가치 배분. 자, 우리가 아는 배분이라는 가치는 어떤 가치? 배분적 가치라는 것은 형평성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정치라는 것은 형평성과 연관된 단어이지 절대 능률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용어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경제 논리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 논리가 있죠. 그러면 어떤 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논리라고요? 경제 논리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에,
경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됐다. 그건 꼭 좋은 건 아닌 거죠. 가끔씩은 정경유착도 말하고 뭐 경제 논리 대신에 정치 논리로 푼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두면 될 거를 자꾸 막 어거지로 들어가서 그걸 막 관유로 빼서 막 이게 그걸 맞추고 이게 바로 정치 논리예요. 항상 정치가 개입되는 순간이 항상 능률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연관된 단어는 형평성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은 쉽게 풀리는 것들이죠. 하지만 역시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답은 금방 보이는 거예요. 자, 2번에 자, 접근 방식 들어가서 이제 역사적, 법률적, 그다음에 제도론적 접근 나와있죠. 역사적, 법률적, 제도적 접근이 있는데 자, 미리 제가 써놨어요. 자, 간단하게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내가 지금 학자인데 제가 지금 연구하는 방식은 행정을 연구하는 접근 방식은 역사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쳐보세요. 나는 역사적으로 연구한다. 그 말은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 뭐가 있었다 같은 발생했던 사건 자체를 기술해보는 연구 방식이에요. 언제 뭐가 발생했다. 여러분 평양 천도가 몇 년도? 천도 427년. 그렇죠? 고려 공국 몇 년? 918년. 발해 공국 몇 년? 927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언제 뭐가 발생했다 이런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 나올 때마다 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첫 번째 발생론적이다. 발생론. 발생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또는 연대기. 연대수준으로 써보는 거죠. 연대기적 소설이라 해요. 연대기. 그리고 사례 연구라 해요. 사례 연구.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한번 연구해보는 방식. 그래서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이게 이 역사적인 접근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역사적이란 말, 역사적 접근 방식.